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기라는 말, 이 말 꽤 오래전부터 나온 말입니다. 대선 패배 후 지방선거 대패, 그리고 곧 이어진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벌어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그리고 가장 최근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김남국 코인 사태까지 완전히 악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리고 며칠 전에 또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의 성추행 사건까지 터졌죠. 이 정도라면 뭐 거의 당이 없어져야 할 판국인데, 철옹성 같은 양당제 탓으로 민주당은 여전히 좌파 성향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의 위기라는 말 속의 위기는 진짜 위기일까요? 아니면 그냥 언론에서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일단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적할 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연이은 악재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민의힘이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도 물론 한몫하고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의 지지율이 확 무너지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여론조사는 좀 결이 달랐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먼저 이 여론조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민주당 돌아가는 꼬라지까지 추가적으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2일부터 어제인 24일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 4주차 전국 지표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은 27%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어 정의당이 6%였고 태도 유보, 없다 모름 무응답은 30%로 조사됐습니다. 30%가량이 태도 유보를 보였다. 이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건 시간이 나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는 5월 2주차 조사 대비 3%포인트에서 7%포인트로 확대가 됐고, 그 폭도 오차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이끈 요인은 무엇이냐? 단연 김남국 코인 사태로 보여집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거액의 가상화폐 투자 보유 논란과 의혹이 제기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론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김남국의 거취를 묻는 질문의 응답자 60%는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난 만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고, 아직 위법 행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의원직 사퇴는 섣부르다는 선택지를 고른 응답자는 그 절반인 31%에 불과했습니다. 김남국이 탈당했지만 그 탈당으로 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이고, 이게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총평이 가능할 듯한데요. 문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여기서 끝날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섣부른 판단이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은 더 하락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이유는 민주당이 불어닥친 악재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김남국 코인 사태는 한 2-3주 이어지면서 지루해진 감이 없진 않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고, 검찰이 수사 인력을 보강하면서 수사에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사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설화, 그리고 김남국 코인이 이재명 대선 자금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을 잠재우기 위해 김남국이 사실상 잠수를 탔지만 무책임한 김남국의 처신에 더 큰 비난들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아예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죠. 구시대적 선물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불거지고 녹취록까지 나온 마당에 정치보복으로 일관했다가 강한 역풍에 직면한 민주당이 또 한 번 술렁이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합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이 되는데, 제에 따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에 6월 초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또 부결이냐 가결이냐의 핵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국회의석 과반인 167석을 지닌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는 만큼 민주당은 또다시 체포동의안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어진 방탄 비판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고 가결시키기에도 고민이 따르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고민은 뭐냐? 지난주 검찰발 대형 뉴스가 하나 있었죠. 강래구 수자원공사 전 감사가 윤 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뒤에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줬다는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6명의 이름을 들었다고 진술한 겁니다. 지역구별로는 서울 1명, 경기 1명, 인천 2명, 대전, 충남 1명, 호남 1명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도 돈봉투 수수자가 누구인지 상당 부분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최악의 경우에는 윤관석, 이성만 이 두 의원을 넘어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에게 줄줄이 비엔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즉 한두 명이 아니라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는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똑같은 녹취록이 나왔다는 노웅래 건은 부결시키고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닌 이재명 것도 부결시켰는데 당장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고 민주당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더해 민주당을 더욱 골치 아프게 하는 건 이번 표결 직전 이뤄진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거 찬성표를 던지면서 본회의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민주당의 부담은 한층 더 커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민주당의 내부 갈등도 정점에 달하고 있는데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사태로 당 차원의 쇄신을 놓고 친명계 의원들이 이른바 개딸로 표현되는 강성 팬덤 문제를 제기하는 비명계를 향해 공세적으로 전환하면서 개파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강성 지지자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비난 문자 일부를 공개했으나 내부 감찰 결과 발신자는 당원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자, 이걸 빌미로 이재명과 친명계가 대대적인 역공을 피고 있습니다. 이 이슈엔 이재명이 직접 공격의 선봉장에 서고 있는데 이재명은 비난 문자를 공개하며 강성 팬덤 문제를 제기한 이원욱 의원을 겨냥해 우리끼리 사실도 아닌 허위 사실에 기초해서 비난, 비판을 해서 되겠느냐? 외부 이간질에 노란하지 말고 서로 확인 좀 해야 한다며 앞으로 조사를 많이 할 텐데 내부 갈등 요인을 만드는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자 비명계 의원들은 논점을 흐리는 얘기라며 특정 사건 하나를 매개체로 공세로 전환한 이재명과 친명 의원들을 향해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친명계가 뒷선으로 물러나든 비명계가 깨갱하고 납작 엎드리든 이것도 아니라면 깔끔하게 분당이 되든 이래야지만 논란이 종결될 듯한데 그럴 기미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개파 갈등은 총선까지 계속될 듯 보여지고요. 민주당이 불어닥친 악재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다만 이 호기를, 이 찬스를 못 잡고 전혀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